네, 우리 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3,443선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850선 위로 올라왔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코스닥은 1,000수닥을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말까지 저희가 조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도 목표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연말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코스피를 이제 3,800포인트 정도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뭐 시장은 이제 3,40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고 잘하면 이제 3,500포인트도 넘을 것 같은 모습인데 여전히 변화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목표치가 조금 속도감이 있으니까 올라갔습니까? 뭐 저는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네. 사실은 FOMC가 끝나고 나서 하루 정도는 이제 좀 장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대부분 되게 티피컬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네. 약간 좀 증시가 조금 소폭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네. 주가가 오를 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이제 확실히 이제 둔화되는 측면을 사실을 반영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 인하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니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완전하게 증시의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서 서둘러서 인하하는 게 아니고 네. 보험성 금리 인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 네. 미리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는데 네. 거기에 동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 금리라는 것 정책 네. 자체가 숫자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음. 근데 숫자라는 거는 확실히 실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되게 더 후천적으로 네네. 그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가 많이 이미 불황이 시작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뒤늦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미리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약간 면피하기 위해서 뭐 약간 그런 네네. 뭐 인슈어런스 컷이니 무슨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죠. 금리라는 거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보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시장은 과거의 금리 인하 시기를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시장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망도 지금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까지 더불어지면 지금 이제 뭐 본부장님도 네. 연말까지 3,800 네. 잘하면 이제 뭐 4,000, 5,000까지도 막 보고 있는데 네. 그럼 그거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일단은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그 국내 경기는 어쨌든 간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악의 국면에서 이제 그래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금 희망적인 그림을 좀 보고 있는 거. 네네.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 조금 더 싸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주가가 한국하고는 달리 네. 굉장히 디커플링이 계속되면서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한국은 2021년 이후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되게 주가가 부진했고 한국하고 특히 중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밸류에이션 갭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데 뭐 이게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이 디스카운트 폭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국내는 아무래도 시클리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기업의 그 이익 성장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지면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는 PBR이 됐던 PER이 됐던 이런 것이 역사적 고점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산업들이 네.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 타고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 5천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5천까지는 그래도 가볼만 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까 맞습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네.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PBR인 네, 거죠. 예. PBR 이제 저희 사상 최고치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 1.1배, 2배 뭐 이 정도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1배, 1.1배 정도 될 겁니다. 5천이면 저희가 몇 배까지 받는 거예요? 뭐 5천이 언제 도달하느냐에 있어서 조금 기업 실적이라든지 자산 맞습니다. 가치가 달라질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 될 겁니다. IT 시장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IT 얘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 올린 게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들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CT의 이세철 전무하고 얘기 나누면서 네. CT는 삼성전자 11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더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목표 가격은 뭐 네. 어느 시점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니까 뭐라고 뭐 말씀드리는 보통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원이어 타겟으로 보통 얘기를 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를 생각하고 11만 원 정도를 제시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무리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아마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11만 원? 그러면 이건 너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은 뭐 생각 안 하세요? 좀 저는 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사실 삼성전자가 그 어떻게 보면 내년에 실적이 얼마만큼 그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거에 조금 달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뭐 1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3만 원까지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적에는 네. 그냥 뭐 내년도부터 이제 조금 가시화돼서 내후년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피크다고 하면은 네. 뭐 11만 원 정도면 또 무난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그 정도는 봅니다.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네. 수준의 주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른바 금반지라고 해서 방금 전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금융사 그리고 반도체, 지주회사는 약간 금융사하고 겹치는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 관심 갖자 막 요즘 막 이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거래대금과 그런 것들이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증권 섹터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은행, 금융, 지주 쪽은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고 이익도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룹사 중심의 일반 지주회사는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주회사 중심으로 본다면 도리어 금융지주회사가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좋으니까 증권사 위주의 네. 회사들이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한 뭐 금융 반도체 지주 말고 주목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이전에 나오셨을 때 이제 이른바 K 붙은 것들 굉장히 좋다라고 네. 예. 말씀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출이 계속해서 저는 그 기업 실적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국내 내수 쪽보다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가지 섹터 안에서 계속 로테이션 바잉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계속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그 네 가지 섹터는 어디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 네.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헬스케어입니다. 반도체 쪽은 소부장까지도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소부장이 코스닥 시장이 예. 이 그 수급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도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 저도 동의를 네.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도주가 시장을 반도체를 쭉 이끌고 나갈 네.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먼저 그 소자 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업체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든지 특수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다음에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네네. 그런 이제 소재 회사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사실 업황이 조금 이제 공급하고 이제 수요가 좀 밸런스가 좀 맞아가던 좀 좋은 시기에 특히 내년 정도에 가면은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그러면 추가 증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얘기가 나올 때가 네.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장비주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예. 어제 이제 현대차가 인베스터스 데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완성차 업체는 지금 제일 걱정이 미국하고의 관세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국하고 계속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네.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이어지거나 미국하고 관계가 여기서 조금 더 악화되거나 네.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네. 뭐 그 걱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업들 지금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제조업의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네. 우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관세를 25%를 맞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래서 만약에 좀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 비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뭐 1억 불, 2억 불.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25%를 관세를 맞더라도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렇게까지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매뉴팩처링 쪽에 제조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미국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키 머티리얼을 키 부품, 핵심 부품을 이렇게 조달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더 아쉬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만간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게 좀 상당히 많은 좀 당근책을 오히려 제시하면서 뭔가 어떻게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미국이 우리 보고 미국에다 직접 투자하라는 거 사인하느니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도 칼럼이 나왔다고 하죠. 그럴 바에 한국에 피해보는 기업들의 돈으로 지원해라.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에 도리어 동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고 간단하게 그러면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실적 대비 그 최근 주가가 조금 단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나 뭐 섹터 뭐 이런 쪽으로 저는 계속 포커스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불황에 어떻게 보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뭐 소재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철강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전형적으로 시클리컬한 산업이고 그거는 이제 불황에 사서 호황에서 파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고 구조조정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가를 보면은 지금이 가장 저점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주 장기로 봤을 때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크리컬 사업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KCC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과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